정읍 7보면에 있는 30번 국도에서는 지난 10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복구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그동안 정의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고 최근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는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김제시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요금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게 김제시 입장입니다. 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챙기려 한 혐의로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으려고 하자 이를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발생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읍 7보면에 있는 30번 국도에서는 지난 10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복구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사고 현장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과 임시를 연결하는 30번 국도입니다. 커다란 바위가 도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쌓아놓은 흙더미는 차선을 침범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도로 위를 덮은 토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위를 올려다보면 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 누워져 있고 그 주변에 있는 토사는 금방이라도 쏟아내릴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철사를 이용해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지만 추가 낙석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는 지난 10월 7일 발생했습니다. 도로 정비는 바로 이뤄졌지만 복구 작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에 약간 저기가 있었어요. 무너지다 조짐이 있었어. 폭풍우 지나고 나서 10월 초 그때 갑자기 축제가 끝나면은 바로 저기를 원상 건너고 했었어요. 축제가 끝나면 근데 지금 그 상태로 있잖아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일정이라면 복구 작업은 내년 봄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 원래 이제 국토부 시설인데 전라북도에 있다가 그 유지 관리를 위임을 했어요. 이 위임국도 관련된 모든 예산은 국토부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좀 그 시기가 예, 그렇죠. 예산하고 반납하고. 예산 집행으로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30번 국도. 운전자들은 오늘도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며 도로 위를 지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등 현안 법안 통과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역대 최고인 7조 6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 7조 300억 원보다 8.1%가 늘어난 7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삼랑농정, 농생명산업 1조 2,400억 원, 융복한 미래신산업 5,600억 원입니다. 또 여행체험 1번지 사업 1조 800억 원,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 1조 70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은 역대 최고인 1조 4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제시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4년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비교해봐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평균 요금 수준까지 맞추겠다는 게 김제시 입장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6개 시군 평균 요금은 1제곱세곱미터당 706원으로 김제시는 5년 동안 653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김제시 민선 7기 시정지표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입니다. 박준배 시장은 그간 정의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고 최근 진단했었는데요.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 결과는 딴판입니다.
김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박준배 김제시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삼은 행정 지표는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정의로 경제를 도약시킬 사명감으로 정의로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힘차게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한 발판을 견고히 다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김제시에 대한 부패 인식과 경험 등 외부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5등급 가운데 3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인식도는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고 종합 청렴도 결과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는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남원시와 나란히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했는데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직 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등 23만 명 넘게 조사에 참여했고 부패 사건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부터는 17년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조금 가중하고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좀 감경 적용해서 감점을 좀 합리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김제시는 올해도 물론 정의와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정립한다며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꼴찌 수준의 불명예는 되풀이되는 건데 시 자체 진단은 딴판입니다. 앞으로도 그간 정의로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실현하는 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취재진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묻기 위해 해당 부서에 연락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마트 보관함에 현금을 넣는 분을 보신다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챙기려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5일 낮 12시 20분쯤 마트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을 찾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으려고 하자 이를 의심한 시민이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금의 5% 정도를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농약 잔류량 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북 지역 주요 상수원의 잔류 농약 실태를 검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환경청은 전북 지역 주요 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와 남원 무주 주변의 수질과 토양 등에서 농약 성분 8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조사는 상수원 주변 농경지 유출수와 상수원수, 토양 등 40개 지점에서 실시됐습니다. 전북환경청은 조사 전 지점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물들은 지정 당시 훼손 상태가 매우 심각해 지정 당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임실군 역사를 담은 신평면 의회 회의록과 3개강 4개안이 새롭게 복원됐습니다. 임실군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복원한 신평면 의회 회의록과 3개강 4개안을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기록사랑마을에 전시했습니다. 신평면 의회 회의록은 6.25 전쟁 당시 1952년부터 1960년까지 35차례에 걸쳐 실시된 신평면 의회의 필사 기록물입니다. 3개강 4개안은 조선 중기 향총사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 132책, 고문서 92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임실군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은 아주 특별한 기록물을 복원, 복제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번 복원을 계기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60호로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는 경우 어두운 조명 때문에 불편을 겪는 운전자분들이 많은데요. 남원시는 통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한 광주 대구 고속도로 옛 88고속도로에 위치한 남원터널 조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원터널 내 기존 조명을 철거하고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명 교체 공사는 12월 공사를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남원터널은 조도가 낮은 나트륨 조명이 설치돼 있어 교통안전사고 위험과 전기 사용료가 매월 500만 원이 지출되는 등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남원터널은 연장 785m, 폭 10m로 주생면과 대각면을 잇는 구간입니다. 이번 터널 조명 개선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원도심은 상권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들어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정읍시가 원도심의 낙후된 상권 활력과 청년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태평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태평로 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빛과 청년 창업을 주제로 조성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기성당을 활용한 야간 경관 조명과 조형물 설치, 청년 창업 챌린지숍, 청년 주택 등입니다. 시기성당에서 샘골시장까지 차량 진행 방향이 일방 통행으로 변경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차남준 의원에게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김미란 의원은 지역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행복지수 공헌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중요한데요. 정읍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청년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정읍과 부안, 고창, 완주 지역의 청년 150여 명이 참여해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회, 정치, 복지와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룹별 토론을 바탕으로 청년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대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모로 건강 잃기 쉬운 요즘입니다.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면서 숨을 쉬기 어려웠는데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강한 바람이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농도가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낮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중부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